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빗줄기가 참 굵죠? 꼭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지네요. 이런 날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냄새가 유독 진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고소한 빵 냄새가 나고 어떤 분은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나죠.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쯤이었나? 마포대교 북단에서 태운 그 남자에게선 아주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에 젖은 눅눅한 양복 냄새 사이로 오래된 곰팡이 같은 슬픔, 그리고 녹슨 쇠붙이 같은 분노의 냄새가 났거든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됐을까? 다 낡아서 실밥이 터진 와이셔츠 소매, 뒷굽이 닳아 비스듬해진 구두. 누가 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 주변의 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타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비닐 파일에 소중히, 아니 아주 끔찍하게 보관된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치는데 백미러로 본 그의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도려내어진 짐승의 눈빛 같았죠. 손님, 강변북로가 좀 막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토해낸 그 3년간의 지독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남자 김 과장이라고 해두죠. 김 과장은 결혼 10년 차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월급 350만 원. 서울 하늘 아래서 아이 하나 키우고 대출금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편의점 김밥 맛을 감별하는 소믈리에가 됐습니다. 점심값 9,000원이 무서워서 동료들 눈을 피해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었답니다. 2+1 행사를 하는 캔커피를 살까 말까 10분을 고민하다가 결국 1,000원짜리 생수를 집어들던 남자. 그가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끼면 내 아내와 딸은 좀 더 좋은 걸 먹겠지. 그는 아내를 알뜰한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는 늘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쏘아붙였답니다. 미안하면 투잡이라도 뛰던가. 옆집 철수 아빠는 승진했다더라. 우린 평생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해? 그 차가운 비수 같은 말들을 김 과장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손님, 그건 숙명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3일 전 비가 오던 밤에 터졌습니다. 술 한 방울 못 마시던 아내가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 돈다발을 뿌리더랍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김 과장은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합니다. 김 과장의 주거래 은행도 아닌 처음 보는 은행의 VIP 통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답니다.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힘든 숫자 12억.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날짜는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손님, 상상이 되십니까? 남편이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그 3년 동안 아내는 1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타박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개미가 빵 부스러기를 나르는 걸 구경하는 거인처럼 말이죠. 김 과장은 그날 밤 식탁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왼쪽엔 자신의 너덜너덜한 가계부, 오른쪽엔 아내의 12억 통장을 펴두고요. 날짜를 대조하는 과정은 능지처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3년 5월 8일. 김 과장은 어머니 수술비 50만 원이 없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날 아내의 통장엔 청담동 5호 피부과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울 때 아내는 리프팅 시술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12월 24일. 딸에게 미안하다며 냉동 피자를 데워주던 날. 아내의 통장 내역은 S호텔 뷔페 45만 원. 3년 동안 아내가 몰래 쓴 돈은 무려 4억 원.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월급으로 공과금을 내게 하고 자신은 당첨금으로 여왕처럼 살았던 겁니다. 김 과장은 택시 뒷좌석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요. 그런데 손님,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뒷좌석에서 꺼이꺼이 울던 그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더군요. 그리고 품 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더 꺼내는데 그건 젖은 손수건이 아니라 녹음기와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는데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기사님, 제가 진짜 몰랐을 것 같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남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일주일 만에 알았답니다. 하지만 바로 아는 체 하지 않았죠. 그때 이혼하면 복권 당첨금은 특유 재산이라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덫을 놨습니다. 3년 동안 일부러 더 가난한 척, 더 불쌍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 남편을 연기한 겁니다. 아내가 죄책감도 없이 사치를 부리는 동안 그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모든 내역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CCTV, 영수증,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남편을 무시했던 녹취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아내가 그 당첨금을 생활비 통장과 섞어서 쓰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첨금이 생활비에 섞이는 순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걸 노린 거죠. 그때 남자의 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 어디야? 법원? 웃기지 마. 내 돈 1원도 못 줘. 남자는 그 문자를 보고 픽 웃으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여보, 4억 쓴 거? 괜찮아. 덕분에 당신은 재산 탕진의 악의적 유기까지 인정될 거야. 이제 남은 8억이랑 우리 아파트 다 내 거야. 3년 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는 택시비를 내면서 5만 원권 한 장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면서요. 차 문을 닫고 법원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같았습니다. 손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빗속에서 진짜 울고 있는 건 이제 빈털터리가 될 그 아내분이시겠군요. 손님,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비 오는 밤 잠깐의 동행이었습니다.